안정과 안전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형, 파괴, 붕괴, 그리고 안정과 안정, 요 여러 가지 개념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형을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평형이라는 것과 파괴하고 붕괴는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밑에 커브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운 커브지요. 변형과 응력, 힘과 변형과의 관계를 그리는 그래프죠. 그래서 탄성 구간이 있고 소성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괴에 이르는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정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체에서는 내적 평형이 깨질 때 파괴 혹은 붕괴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 평형이라는 건 뭘까요? 내적 평형이라는 건 말했다시피 힘이 변형으로 바뀌는데 그 힘이 제거될 때 다시 변형이 원위치로 돌아오는 수 있는 이런 소위 회복 가능한 상태가 평형이라고 그랬죠. 내적 평형. 그러니까 회복 가능한 상태의 구조체는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자, 그런데 그 상태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회복 불가능한 변형 상태로 들어가죠. 그게 플라스틱 단계입니다. 자, 플라스틱 단계에 들어가면 위에 그림처럼 콘크리트는 깨졌고 철근은 크게 변형이 이루어져서 저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런 상태를 우리가 파괴라고 부릅니다. 파괴. 자, 파괴가 일어나면 이 재료들은 이미 이제 더 이상 회복이 도저히 안 되는 상태까지 가버린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곧 붕괴는 아닙니다. 왜냐? 저렇게 철근들이 다 휘어지고 콘크리트가 빠스러져도 저 구조체 전체는 아직 완전하게 누운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것을 붕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해요. 저 상태에서 사람이 만약 있다 하면은 충분히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붕괴란 무엇이냐? 그 밑에 그림. 이 파괴가 적절하게 일어나서 전체 구조체 전체가 완전히 컬랩스 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붕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괴는 붕괴의 필요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파괴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곧 붕괴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은 이제 붕괴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건물 전체가 이미 한쪽 부분이 1층 쪽이 완전히 없어졌고 건물 전체가 45도 이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재의 회복력이 불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를 우리가 붕괴라고 그럽니다. 저거는 이제 회복이 안 되죠. 자, 반면에 오른쪽 그림을 보실까요? 서울 삼성동 있는 대종빌딩이라는 데가 저기 보시다시피 건물의 기둥에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박탈이 돼서 철근이 다 노출이 됐어요. 노출이 됐으면 저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그냥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파괴가 일어났고, 저거는 불가역적으로 손상된 상태가 아니에요. 저거는 왼쪽 그림과 같이 손을 못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저 부분을 회복시키면 충분히 전체 건축물의 기하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건 건 붕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저거는 파괴죠. 파괴. 페일리어라는 거지 콜랩스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는 붕괴, 위험 이래고
시장까지 와서 입주자를 퇴거 조치시키고 이렇게 이제 난리를 쳤는데 저 같은 공학자의 입장으로서는 무식함에 의한 법석 오버 액션 이렇게 읽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괴라고 하는 것과 붕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안정과 안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것도 막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table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건축물이 구조물이 안전하다 하고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건축물의 기하학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왼쪽 표를 보시죠.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첫 번째 그림에서 어떤 게 안정되어 보입니까? 제일 오른쪽이죠. 오목한 그릇 안에 구슬이 있으면 저거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구슬이 움직일 거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런 것이 안정입니다. 자, 역피라미드보다는 그냥 피라미드가 안정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가 파괴돼서 이제 옆으로 누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단단한 게 안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의 조건이죠. 자, 이 삼각대하고 사각 네 다리를 가진 의자를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안전할까요? 안정할까요? 당연히 삼각대가 안정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카메라 삼각대는 삼각형일까요? 사각형이면 안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막 우글우글한 데예요. 그러면 요 만나는 세 지점이 서로 위치가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세 지점을 이렇게 이으면 요 세 지점은 하나의 평면을 이루죠. 자, 이러므로 여기서 나온 다리들은 안정하게 되는 겁니다. 스테이블하게 되는. 자, 반면에 이런 뭐 울퉁불퉁한 데다가 의자를 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자는 다리가 4개니까 뭔가 모르는 다리 3개는 바닥에 닿을 겁니다. 자, 그러나 반드시 이 다리 하나는 이면에 속하지 않고 위로 떠거나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면과 이면은 평면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하학의 원칙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일 때 가장 안정이 되고 사각형부터는 여기가 잉여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삼각대 트라이포드를 만드는 이유는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이 가장 안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안정이죠. 불안정인 거고 이 불안정이라고 하는 것과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나 무슨 안전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구조 시스템의 기하학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사각형과 삼각형의 관계를 한번 다시 보시죠. 자, 여기가 구조물은 사각형입니다. 이 사각형의 요 모서리는 전부 힌지로 되어 있어요. 힌지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힌지라고 그럽니다. 관절같이 이렇게 힌지가 가능한 거를 힌지라고 그러죠. 자, 여기도 힌지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 삼각형으로 된 이 여기에는 힘을 가해도 어땠을까요? 변형은 있겠죠. 약간 이렇게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붕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각형은 어떨까요? 탁 힘을 가하는 순간에 금방 이런 식으로 콜랩스를 하게 되죠.
자, 이게 콜랩스입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불안정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력에 의해 기하학이 와해되는 구조가 불안정 구조예요. 안정 구조는 변형은 있는데 그 기하학은 유지되는 구조를 우리가 안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삼각형은 안정 구조고 사각형은 불안정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뭐하고 관계되느냐면 이 결점의 컨디션, 이 결점이 말하자면 힌지냐 아니면 리지드 강접이냐, 이 지지점이 롤러냐 핀이냐 고정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거니까 나중에 추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건물을 파괴공법에 의해서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건물들에다가 이런 식으로 핀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핀을 만들어서 이 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었던 것이 이렇게 바뀌도록 유도하는 거죠. 뭐 이렇게 대단하게 폭약으로 폭파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 모서리 부분에다가 폭약을 넣어서 땅땅땅 이렇게 잘라내서 전체적으로 자기 무게에 의해서 스스로 폭삭 내려앉게 만드는 게 파괴공학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스테이블한 구조를 언스테이블한 구조로 바꿔주는 것, 이게 붕괴고 저걸 일부러 공학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파괴공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 보면 안정이라는 건 기하학적 성능이다. 반면에 안전하다라는 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세이프하다는 거는 건물 전체의 파괴 저항의 능력이 얼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건 스테빌리티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결정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뭐 부정정 차수, 정정 차수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N이라고 하는 이제 부정정 차수가 있어요. Degree of Redundancy라는 거고, 그것이 0 이상일 때를 우리가 안정 구조다라고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뭐 자세한 것은 심화 학습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안전하다라는 건 세이프하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세이프하다. 그리고 이거는 뭘로 표현하냐면 SF, 세이프 팩터라는 걸 얘기합니다. 세이프 팩터라는 건 이 현재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150이다. 그런데 가해지는 힘이 100이다. 그러면 150 나누기 100 해서 1.5배 나는 안전하구나.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해지는 힘과 견딜 수 있는 힘하고의 그 비례 수, 이게 안전율, 안전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안정과 안정이라는 거는 비슷한 용어로 보이지만 하나는 기하학, 하나는 전체적인 파괴 저항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율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안전율이라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 전체에 대한 안전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큰 하중에 의해서 힘이 가해질 때 이 건물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재료, 하중, 계산, 뭐 설계 이런 것이 아주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 같은 경우는 뭐 한 1.5배나 2배 정도의 안전율을 가집니다. 2배 정도의 힘이 가해져도 안 무너지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반면에 토목 구조물, 뭐 댐이나 교량이라든가 터널 같은 경우는 안전율이 더 높죠. 이건 한번 사고 나면 더 큰 아주 대형 사고로 나니까 안전율을 더 높입니다. 안전율을 더 높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안전에서 좋기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만큼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자, 비용이 높아지더라도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럴 경우는 안전율을 높이는 거고, 건축물인 경우는 그보다는 안전율을 적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건축의 안전율은 좀 낮고, 제일 높은 거는 원자력 발전소죠. 뭐 3.0 이상을 안전율로 둬서 설계 하중보다 3배, 4배가 지진이나 이런 거와도 안 무너지게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재료의 안전율이 있어요. 재료 역시 재료가 견딜 수 있는 한계 응력과 허용 응력을 가지고 재료의 안전율을 따집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재료의 응력을 어떤 식으로 정하느냐의 두 가지 방법인데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데는 허용응력법이라는 걸 씁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견딜 수 있는 최고 극한 응력의 약 0.75 이런 정도를 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탄성 범위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고서 힘이 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허용응력법이라고 하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쓰는 거는 이제 극한강도법이라는 걸 써요. 뭐 똑같아요, 그 개념은. 그런데 조금 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극한응력을 어떤 최대 맥시멈치로 2대 대신 오른쪽 표에서 보던 거와 같이 가해지는 하중에다가 말하자면 할증을 더 줍니다. 하중에다가 오히려 가산치를 둬서 극한응력까지를 맥시멈으로 리미트를 둬서 계산하는 방법이죠. 뭐 두 개가 거의 뭐 내용은 똑같은데 어쨌든 재료의 맥시멈까지는 우리가 도달하지 않도록 구조 계산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평형과 파괴, 붕괴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안전한 구조란 어떤 구조일까요? 회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형은 있을지 몰라도 그 힘이 원위치로 갔을 때 변형이 회복이 돼서 원위치로 가는 것.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안정을 이루는 이런 것이 안전한 구조가 되겠다. 그렇지 않은 게 불안전이고 안정하지 않은 게 불안정 구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